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 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그룹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람마다 개인의 욕구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봉사활동이나 전문 분야의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룹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공통의 봉사활동이나 어떤 전문 분야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저기 시골에 의료봉사를 가고 싶다. 그럼 혼자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봉사 팀을 그룹을 만들어서 각자의 전문 분야라든가 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 봉사 활동을 잘 매칭해서 각자의 기술과 능력을 더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룹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룹이 되게 필요하다. 자원봉사 그룹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자원봉사 조정자가 자원봉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정자가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직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조직할 때 그룹으로 해야 될지 개인으로 해야 될지 이걸 파악하고 이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전문 분야인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전문 분야랑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조정자가 이 조정을 위해서 자원봉사 그룹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박수도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유명인이나 사회 지도자 한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구한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주로 뜨는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든가 영탁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 그쵸 홍보대사로 탁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홍보대사를 함으로써 이거 이 효과가 되게 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어디 광고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소비율이 훨씬 더 몇 프로 이상 높아졌다 이런 거 막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룹으로 했을 때. 그래서 자원봉사 그룹 육성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룹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룹 내에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사기가 생겨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소속감을 갖고 자원봉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가 또 그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기를 막 북돋아줘서 시너지 효과가 상승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그룹 안에서 그룹원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완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받쳐주면서 가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면 차량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차량 지원과 인력 지원자는 각각의 힘만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팀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이 팀을 만들어 차량 지원할 사람, 또 인력 지원할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 훨씬 더 순조롭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서로 협동하고 서로 상호 간의 경쟁과 또는 책임과 또 이렇게 서로 사기를 올려주면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 그룹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원봉사 그룹을 그러면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성 방안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적절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도 프로그램을 보고 어디를 등록할까 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아,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요소만 중요시하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현장에서 소외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신체 상황,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경제적인 여건 등은 어떤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 어떤 대상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홍보할 때도 어떤 대상이 관심 영역이고 경제적 여건은 이 대상들은 어떻고 신체 상황이나 이런 건 어떤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가 살고 있는 지역은 보통 30대가 많아요. 그럼 30대가 많으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그죠? 초등학교 이하의 그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쵸? 가족 자원봉사가 프로그램이 좋겠지. 애들까지 같이 다 와서 왜냐면 아이 어린데 지금 30대가 자원봉사 아이들 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이 대상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육성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자원봉사 그룹의 매뉴얼이나 회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안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그룹이 어떻게 해서 설립됐는지 설립 취지와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운영 목표를 잘 이렇게 반영하는 자원봉사 활동 매뉴얼이나 그룹의 회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칙이 마련되면 누구나 리더가 되어도 자원봉사 그룹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누구든지 오면 매뉴얼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회칙이 어떤 회칙이 있고 여기 와서는 뭐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은 제한해야 되고 어떤 건 침범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운영 매뉴얼들 규칙들 이런 것들 회칙 그쵸?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끔 차세대와의 공동 활동으로 그룹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동년배들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동호회 이렇게 그룹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젊은 세대나 장년 세대와 같은 이렇게 그룹이 다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그룹 내에서도 어떤 자극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그 생애 주기별로 연령이 다양한 구성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은 젊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젊은 사람은 또 어른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구성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또 서로가 자극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 활력이 있고 또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젊은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에게도 훨씬 더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고 확장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원봉사 그룹의 육성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관 단체별로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 단체가 어,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속한 예를 들면 학교 기관, 또 단체 이런 학교 기관 단체별로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성문화대학교 봉사팀,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봉사단, 예를 들면 무슨 단체 봉사단, 이렇게 해서 기관 단체 그룹별로 이렇게 육성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서 그 새마을금고에 다니시는 그런 우리 선배님이 계신데 그 새마을금고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봉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삼성에도 보면 그 직원들이 다 그 의무적으로 삼성에서 직원들은 자원봉사를 기간별로 이렇게 가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관 단체별 육성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육성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나 아파트 등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신방동, 그쵸? 신방동 지역 뭐 자원봉사단 아니면 봉사단, 뭐 신방동 지역 뭐 음악봉사단, 뭐 목욕봉사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층별 육성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자원봉사자의 계층에 따라서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방 어린이 봉사팀, 신방 청소년 봉사팀, 신방동 대학 봉사팀, 신방동 여성 봉사팀, 신방동 어르신 봉사단 뭐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능별 육성 방법을 보면 예를 들면 교육이나 임의용이나 꽃꽂이나 음악 공연이나
무슨 치료나 의료나 이런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서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방동 교육봉사팀, 신방동 임의용 봉사팀, 신방동 의료봉사팀, 또 신방동 뭐 음악봉사팀, 뭐 신방동 꽃꽂이 봉사팀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육성하는 방법이 기능별 육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별 육성이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봉사 대상자,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나 봉사 대상 기관별로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방동 아동봉사팀, 신방동 노인봉사팀, 뭐 장애인 봉사팀 뭐 등등을 예를 들어서 봉사 대상자가 누구냐 따라서 봉사 대상 기관별로 자원봉사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복합형 육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복합형 육성은 계층별. 우리가 아까 계층별 봤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주부 이런 것처럼 계층별 및 기능별, 뭐 임의용이냐, 꽃꽂이냐 등등 기능별의 복합 형태처럼 위 여러 가지 육성 방법을 다 같이 복합해서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대학생 교육봉사팀, 무슨 여성 임의용 봉사단 뭐 이렇게 해서 그 계층별과 기능별이 복합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것이 복합돼서 자원봉사단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복합형 육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신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6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자원봉사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아시고 조정자의 역할을 하신다면 훨씬 더 전문화, 체계화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